당신 딸이 급이 안 맞는 거 알죠? 우리 민수는 대기업 과장이고 솔직히 말해서 그쪽 애랑은 차이가 나는 것 같은데요? 상견례가 끝나고 예비사돈이 제게 던진 이 한마디. 그 순간 제 손끝이 차갑게 식어가는 걸 느꼈습니다. 눈앞이 하얘지면서 심장이 쿵쾅거렸어요. 하지만 그들은 몰랐죠. 제가 누구인지, 그리고 제가 어떤 반격을 준비하고 있는지 말입니다. 여러분, 이 이야기를 끝까지 들으시면 등골이 서늘해질 거예요. 정말 소름 끼치는 반전이 기다리고 있거든요. 15분 후에 일어나는 일을 보시면 여러분도 제 마음을 완전히 이해하게 될 테니까요. 자, 그럼 지금부터 시작합니다. 절대 놓치지 마세요. 저는 올해 45살 작은 동네에서 엄마 손분식이라는 가게를 운영하는 평범한 어머니입니다. 새벽 5시부터 밤 10시까지 20년째 한결같이 이 자리를 지켜왔어요. 손목에 밴 기름 냄새와 거친 손이 제 인생의 전부였죠. 제 딸 지은이는 26살 지역은행 창구에서 성실하게 일하는 아이예요. 키 165의 단아한 외모, 그리고 누구에게나 공손한 말투로 동네 어른들한테 사랑받는 효녀였어요. 엄마, 저 좋은 사람 만났어요. 작년 봄 지은이가 볼이 빨개져서 말할 때 저는 정말 기뻤어요. 드디어 내 딸도 사랑을 알게 됐구나 싶었거든요. 이름은 민수고 28살이고 대기업 과장이래요. 저한테 정말 잘해줘요. 첫 만남에서 민수는 정중했어요. 정장을 단정하게 입고 90도로 인사하며 말했죠. 안녕하세요, 어머니, 지은이를 정말 사랑합니다. 그 진실한 눈빛을 보며 저는 안심했어요. 우리 지은이도 드디어 좋은 사람 만났구나. 하지만 상견례 준비 과정에서 첫 번째 경고음이 울렸습니다. 띠리링 전화벨이 울렸어요. 여보세요. 지은이 어머니시죠? 민수 어머니입니다. 목소리부터 차가웠어요. 마치 얼음장이를 걷는 듯한 느낌이었죠. 네, 안녕하세요. 상견례는 저희 집 근처 신라호텔 한식당에서 하시죠. 거기가 격이 있어서요. 혹시 가보신 적은 있으신 거죠? 그 말투에서 벌써 무시하는 느낌이 확 들었어요. 마치 너희 같은 사람들이 그런 곳 가봤겠어? 라고 묻는 것 같았거든요. 네, 괜찮습니다. 그리고 옷도 단정하게 입고 오시고요. 첫 인상이 정말 중요하니까요. 혹시 괜찮은 옷 있으세요? 전화를 끊고 나서 제 가슴이 답답해졌어요. 손이 떨리더라고요. 잠깐, 여러분은 이런 상황에서 어떤 기분이셨을까요? 저는 그때 뭔가 잘못됐다는 느낌이 들었어요. 그런데 진짜 충격은 상견례 일주일 전에 터졌습니다. 지은이가 새벽에 눈물 범벅이 되어서 집에 들어왔어요. 엄마. 왜 그래, 지은아? 무슨 일이야? 민수 오빠 엄마가 그러는데 말을 제대로 못하고 흐느끼기만 했어요. 진정하고 말해봐. 우리가 가져갈 예물이 너무 초라하다고 다른 걸로 바꾸라고 해요. 그 순간 제 머리가 하얘졌습니다. 예물 이야기를 들었을 때 저는 정말 어이가 없었어요. 우리가 준비한 예물은 제가 3개월 동안 새벽 2시까지 일해서 모은 돈으로 산 거였거든요. 분식점에서 떡볶이 한 그릇에 3,000원, 김밥 한 줄에 2,500원, 하루 종일 일해서 겨우 15만 원, 그 돈을 모으고 모아서 겨우 마련한 예물이었어요. 비싸지는 않았지만 정성만큼은 그 누구에게도 뒤지지 않았어요. 금반지에는 지은이의 행복을 위해라고 각인까지 새겼거든요. 지은아 미안해. 그리고 예물이란 건 우리 마음이 중요한 거지 비싼 게 전부가 아니야. 하지만 지은이는 계속 울면서 말했어요. 엄마, 저 때문에 엄마가 창피당하는 것 같아서 너무 미안해요. 제가 더 좋은데 취업했어야 했는데, 제가 더 예뻤어야 했는데. 그 말을 듣는 순간 제 마음이 산산조각 났어요. 새벽 5시부터 밤 10시까지 일하는 게 힘든 건 아니었어요. 하지만 내 딸이 이런 걱정을 해야 한다니 26살 처녀가 자기 때문에 엄마가 창피당한다며 우는 걸 봐야 한다니. 그날 밤 저는 이불을 뒤집어 쓰고 울었죠. 베개가 흠뻑 젖도록.
내가 뭘 잘못했나? 내 딸이 왜 이런 대우를 받아야 하나? 여러분, 혹시 자식 때문에 이런 마음 느껴보신 적 있으세요? 있으시다면 댓글로 알려주세요. 그런데 정말 끔찍한 건 상견례 당일에 벌어졌어요. 다음에 무슨 일이 일어날지 상상도 못 하실 거예요. 상견례 당일 4월의 따뜻한 봄날이었어요. 저희는 새벽부터 준비해서 신라 호텔에 도착했어요. 로비에 들어서는 순간 입이 떡 벌어졌죠. 천장이 얼마나 높은지, 샹들리에가 얼마나 화려한지. 이런 곳에서 상견례를 하는구나. 긴장한 지은이의 손이 축축하게 젖어 있었어요. 엄마, 떨려요. 괜찮아. 우리가 떳떳하잖아. 하지만 솔직히 저도 떨렸어요. 평생 이런 고급 장소에 와본 적이 없었거든요. 한식당에 들어가니 민순의 가족이 먼저 와 있었어요. 아버지는 명품 정장에 롤렉스 시계, 어머니는 샤넬백에 진주 목걸이. 확실히 부유한 집안이라는 게 한눈에 보였어요. 안녕하세요, 지은이 엄마입니다. 제가 정중하게 90도로 인사를 드렸을 때 민수 어머니의 반응이 차갑더라고요. 네, 앉으세요. 시선부터가 달랐어요. 제 옷차림을 위아래로 훑어보면서 뭔가 품평하는 듯한 눈빛이었어요. 지은이는 어디서 일한다고 했죠? 지역 농협은행에서 창구 업무를 합니다. 아, 농협, 그렇군요. 그렇군요에서 느껴지는 실망감, 마치 겨우 그런 곳에서? 라고 묻는 것 같았어요. 대화도 어색했어요. 민수 아버지는 계속 회사 자랑만 했습니다. 우리 민수는 입사 5년 만에 과장이 됐어요. 동기 중에는 제일 빨리 승진한 거죠. 네, 정말 훌륭하네요. 앞으로 부장, 이사까지 노려볼 수 있어요. 연봉도 이미 8천만 원이 넘었고요. 그럴 때마다 지은이가 움츠러드는 게 보였어요. 잠깐, 여러분도 이런 분위기 느껴보신 적 있죠? 뭔가 위축되는 그런 느낌 말이에요. 그런데 진짜 지옥은 예물 교환 시간에 시작됐어요. 민수네에서 준비한 예물 상자를 연 순간 저는 숨이 막혔어요. 반짝이는 다이아몬드 반지, 18K 금 목걸이, 그리고 명품 한복까지 대충 봐도 몇백만 원은 좋게 넘어 보이는 것들이었어요. 와, 정말 고급스럽네요. 지은이가 작은 목소리로 말했을 때 민수 어머니가 만족한 듯 웃었어요. 우리 민수가 정성껏 골랐어요. 지은 씨한테 어울릴 것 같아서요. 이제 우리 차례였어요. 저는 떨리는 손으로 예물 상자를 열었어요. 3개월 동안 밤낮 없이 일해서 마련한 금반지와 목걸이, 비싸지는 않았지만 정말 정성을 다해 준비한 거였어요. 그런데 민수 어머니의 표정이 순식간에 굳어졌어요. 이게 전부인가요? 그 차가운 목소리에 식당 전체가 조용해진 것 같았어요. 네, 정성껏 준비했습니다. 그렇군요. 그 길고 무거운 침묵, 지은이는 얼굴이 새빨개져서 고개를 푹 숙이고 있었어요. 손가락으로 치마를 비비며 견딜 수 없어 하는 모습이 보였거든요. 민수 아버지가 헛기침을 했어요. 마음이 중요한 거죠. 하지만 그 말투에서도 실망감이 묻어났죠. 식사는 더 어색했어요. 민수 어머니는 거의 말을 하지 않았고 가끔 한마디씩 하는 것도 다 비꼬는 투였어요. 지은 씨는 요리도 잘하나요? 네, 집에서 자주 해요. 아, 집에서만. 밖에서 배운 건 없고요. 그 순간 지은이가 얼마나 위축됐는지 아세요? 어깨가 점점 작아지면서 거의 의자에 파묻히는 것 같았어요. 저는 참을 수 없었어요. 하지만 지은이의 미래를 생각해서 꾹 참았죠. 그런데 진짜 충격적인 건 상견례가 끝나고 나서였어요. 여러분, 지금부터가 진짜 중요합니다. 놓치지 마세요. 화장실을 다녀오는 길에 복도 모퉁이에서 민순의 부모님이 대화하는 소리가 들렸어요. 제 발걸음이 멈췄어요. 그들의 목소리가 또렷하게 들렸거든요. 여보, 이거 어떻게 해? 너무 급이 안 맞는 것 같은데. 민수 아버지의 한숨 섞인 목소리였어요. 글쎄 말이야, 민수가 좋다고 하니까. 하지만 확실히 우리 집안과는 차이가 너무 커. 예물부터 시작해서
다 초라하더라고. 분식점 한다던데? 저런 집안이랑 사돈되는 게 맞나 싶어. 그 말을 듣는 순간 제 온몸이 얼어붙었어요. 심장이 쿵쾅거리면서 귀에서 윙윙거리는 소리가 났어요. 하지만 더 충격적인 건 그 다음이었어요. 제가 화장실에서 나오니까 민수 어머니가 저를 기다리고 있었어요. 그리고 아무렇지 않게, 정말 아무렇지 않게 말했어요. 당신 딸이 내 아들과 급이 안 맞는 거 알죠? 네. 우리 민수는 대기업 과장이고 앞으로 더 승진할 사람이에요. 솔직히 말해서 지은이랑은 좀 차이가 나는 것 같은데요. 그 순간 저는 머리가 하얘졌어요. 이런 말을 직접 듣게 될 줄은 몰랐거든요. 혹시 다시 생각해 보실 생각은 없으세요? 서로를 위해서요. 잠깐 여러분이라면 이 상황에서 뭘 하셨을까요? 소리라도 지르셨을까요? 아니면 그 자리에서 돌아서셨을까요? 저는 그 순간 정말 화가 났지만 지은이 생각 때문에 참았어요. 하지만 그들은 몰랐죠. 제가 누구인지 그리고 이 동네에서 어떤 사람인지 말입니다. 복수라고 생각했어요. 하지만 복수가 아니라 우리의 진짜 모습을 보여주고 싶었어요. 집에 돌아와서 지은이는 계속 울었죠. 현관문을 닫자마자 주저앉아서 흐느꼈어요. 엄마 미안해요. 다 제가 부족해서. 제가 더 좋은 대학 나왔어야 했는데, 제가 더 좋은 직장에 다녔어야 했는데. 지은아, 내가 부족한 게 아니야. 아니에요. 민수 오빠 엄마 말이 맞아요. 저희는 급이 안 맞는 것 같아요. 제가 민수 오빠한테 피해만 주는 것 같아요. 그 말을 들을 때 제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았어요. 내 딸아, 넌 정말 소중한 사람이야. 누구보다 착하고 예쁘고 훌륭한 사람이란다. 속으로는 이렇게 생각하면서도 분노가 끓어올랐죠. 내 딸이 왜 이런 모독을 당해야 하는가? 급이 안 맞다고? 그래, 보여주자. 우리의 진짜 가치를. 그날 밤부터 저는 계획을 세웠어요. 사실 여러분, 저에게는 큰 비밀이 하나 있었어요. 제가 운영하는 엄마 손분식은 겉보기에는 작고 허름해 보이지만 실제로는 이 지역에서 가장 성공한 가게 중 하나였거든요. 20년 동안 새벽 5시부터 밤 10시까지 하루도 쉬지 않고 일한 결과 제가 모은 돈은 꽤 많았어요. 은행 통장만 해도 여러 개였고 적금도 수십 개를 들어놨어요. 그리고 더 중요한 건 제가 이 동네에서 얼마나 존경받는 사람인지 그들이 전혀 몰랐다는 거예요. 20년 동안 정성껏 음식을 해드린 손님들 중에는 정말 대단한 분들이 많았어요. 국회의원, 시장, 대기업 사장들까지 모두 제 단골 손님들이었거든요. 다음 날 아침 저는 민수 어머니께 전화를 걸었어요. 안녕하세요. 어제는 좋은 시간 가져서 감사했습니다. 네, 그런데 무슨 일이세요? 목소리가 좀 차갑더라고요. 어제 그런 말을 해놓고서는 혹시 시간 되시면 저희 동네에 한번 놀러 오세요. 제가 작은 모임을 준비하고 있거든요. 모임이요? 네, 이 동네에서 사업하시는 분들과 함께하는 작은 모임이에요. 사돈될 뿐이니까 한번 뵙고 인사드리고 싶어서요. 민수 어머니는 조금 당황스러워했어요. 그런 모임이 있나요? 네, 한 달에 한 번씩 하는데 이번에는 특별히 제가 준비해 볼게요. 그럼 민수 아버지랑 같이 가도 될까요? 물론 환영이죠. 전화를 끊고 저는 웃었어요. 이제 진짜 우리가 누구인지 보여줄 시간이 왔어요. 모임 준비에 일주일이 걸렸습니다. 저는 평소 알고 지내던 분들께 연락을 드렸어요. 의원님 안녕하세요. 엄마 손분식 사장입니다. 아, 사장님. 오랜만이에요. 요즘 어떻게 지내세요? 김국회 의원은 제가 정치 시작할 때부터 챙겨드린 분이었죠. 지금도 한 달에 2번은 오셔서 김밥을 드세요. 혹시 이번 주 토요일에 시간 되시면 저희 가게에서 작은 모임하는데 참석해 주실 수 있을까요? 물론이죠. 사장님 부탁인데 당연히 가야죠. 박 시장님도 마찬가지였어요. 시장님 저예요. 엄마 손분식. 어머 사장님. 언제 또 떡볶이 먹으러 가야겠어요. 토요일에 작은 모임이 있는데 혹시 시간 되시면. 당연히 갈게요.
안 그래도 또 먹고 싶었거든요. 대기업 사장님들, 은행장님, 심지어 검사님까지 20년 동안 정성껏 대해드린 분들이 모두 흔쾌히 오시겠다고 하셨어요. 그분들은 저를 단순히 분식점 사장이 아니라 이 동네의 터줏대감으로 존경해 주셨거든요. 토요일 오전부터 저는 준비를 시작했어요. 평소처럼 분식을 하는 게 아니라 정말 특별한 한식 코스를 준비했습니다. 갈비찜, 불고기, 잡채, 나물 반찬들, 호텔 뺨치는 요리들을 직접 만들었어요. 20년 동안 갈고 닦은 실력의 진수를 보여줄 때가 온 거죠. 오후 2시 민수네 가족이 도착했어요. 여기가 민수 어머니가 허름한 분식점 간판을 보고 당황해했어요. 들어오세요. 2층에서 모임해요. 2층으로 올라가니 이미 손님들이 와 계셨죠. 그런데 민수네 가족의 표정이 정말 볼만했어요. 안녕하세요. 김 국회의원입니다. 제일 먼저 김 의원님이 인사를 하셨어요. 민수 아버지가 깜짝 놀라며 벌떡 일어났습니다. 안녕하세요. TV에서 뵌 것 같은데. 지은이 어머니 정말 좋은 분이에요. 저희가 이렇게 성공할 수 있었던 것도 이분 음식 먹고 힘 얻어서죠. 하하. 박 시장님도 한마디 거들었어요. 맞아요. 우리 다 여기 떡볶이 먹고 컸죠. 20년 전부터 봤는데 정말 인품이 훌륭하세요. 민수 어머니의 얼굴이 점점 굳어지는 게 보였어요. 특히 제가 직접 만든 음식들이 나오자 더욱 놀란 것 같았어요. 갈비찜이 나오자 한 분이 감탄했어요. 어머, 이거 정말 맛있어요. 어디서 주문하신 거예요? 대기업 김 사장님이 웃으며 대답했어요. 주문이 아니라 지은이 어머니가 직접 만드신 거예요. 이분 요리 실력은 정말 유명하죠. 호텔 셰프들도 와서 배워갈 정도거든요. 정말요? 이 정도면 호텔급인데요? 20년 동안 하루도 빠짐없이 연구하신 거죠. 새벽 5시부터 밤 10시까지 정말 존경스러워요. 그때 검사님이 지은이를 보며 말씀하셨어요. 지은이도 어릴 때부터 봤는데 정말 착하고 똑똑한 아이예요. 엄마 닮아서 인성이 정말 바르더라고요. 은행에서도 소문나게 성실한 직원이라고 들었습니다. 지역은행이지만 정말 중요한 일 하시는 거죠. 민수 어머니가 저를 보는 눈빛이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은행장님이 말씀하셨어요. 사실 지은 씨 우리 은행에서 제일 인기 많은 직원이에요. 고객들이 지은 씨만 찾으시거든요. 언제든지 승진 가능한 인재죠. 그런데 결혼한다고 들었는데 신랑 될 분도 참 좋은 분이겠어요. 지은 씨 같은 며느리 얻으면 정말 복 받은 거죠. 그 순간 민수 어머니가 고개를 숙였습니다. 모임이 끝나고 다들 가신 후 민수 어머니가 저에게 조용히 다가왔어요. 죄송합니다. 네, 제가 어제 실수를 좀 한 것 같아서요. 눈가에 눈물이 맺혀 있었어요. 지은 씨 정말 좋은 집안 딸이네요. 그리고 어머니도 정말 대단한 분이시고요. 괜찮아요. 서로 모르니까 그럴 수 있죠. 하지만 속으로는 아직 화가 가시지 않았어요. 내 딸이 받은 상처가 그렇게 쉽게 지워질까요? 어머니, 한 가지만 말씀드릴게요. 민수 어머니가 긴장한 표정으로 저를 봤어요. 사람의 가치는 돈이나 지위로 매기는 게 아니에요. 제 딸 지은이는 그 어떤 명품보다 귀한 아이입니다. 성실함과 효심, 그리고 따뜻한 마음을 가진 아이거든요. 네. 정말 죄송해요. 앞으로는 제발 사람을 겉모습으로 판단하지 마세요. 그리고 제 딸에게 상처 주는 일은 없었으면 좋겠어요. 그날 밤 민수가 지은이에게 전화했어요. 지은아 미안해. 우리 엄마가 너무 심했지? 정말 미안해. 괜찮아. 어머니도 나름 걱정되셔서 그러신 것 같아. 아니야. 변명의 여지가 없어. 우리 엄마가 완전히 잘못 생각했어. 너희 어머님 정말 대단한 분이시더라. 한 달 후 민수 어머니가 직접 저희 집에 찾아왔어요. 손에는 정성스럽게 포장된 선물을 들고요. 사돈, 정말 죄송했어요. 그때 제가 너무 무례했죠? 이미 다 지난 일이에요. 아니에요.
저도 자식을 키워봤으니까 어머니 마음을 알아요. 제가 지은이한테 얼마나 상처를 줬는지 그분도 눈물을 흘리더라고요. 앞으로 정말 잘해볼게요. 지은이를 친딸처럼 아끼겠어요. 그 후로 민수 어머니는 정말 달라졌어요. 일주일에 한 번씩은 저희 집에 와서 지은이와 이야기하고 제 분식점에도 자주 와서 음식을 드세요. 어머니 음식이 정말 맛있어요. 우리 민수가 왜 지은이를 좋아하는지 알겠어요. 이런 음식 먹고 자란 아이니까 마음씨가 곱죠. 6개월 후 지은이와 민수는 정식으로 약혼했습니다. 약혼식에서 민수 어머니가 저에게 말했어요. 덕분에 좋은 며느리 얻었어요. 그리고 저도 많이 배웠어요. 네, 어떤? 사람을 보는 눈이요. 진짜 중요한 게 뭔지 깨달았어요. 약혼식 피로연에서 지은이가 저에게 속삭였어요. 엄마 고마워요. 엄마가 아니었으면 저 평생 위축되고 살았을 거예요. 뭘, 우리 지은이가 원래 멋진 아이인걸. 우리가 누구인지, 우리가 얼마나 소중한 사람들인지. 그날 저는 정말 뿌듯했어요. 복수라고 시작했지만 결국은 서로를 이해하게 되는 계기가 되었으니까요. 현재 지은이는 결혼 준비를 하고 있어요. 민수 어머니와도 정말 친해져서 마치 친모녀처럼 지내고 있어요. 지난주에는 민수 어머니가 제게 이런 말을 했어요. 어머니, 제가 그때 정말 바보였죠? 겉모습만 보고 사람을 판단했으니까요. 다 지난 일이에요. 저도 되돌아보니까 제가 얼마나 편견에 사로잡혀 있었는지 알겠어요. 돈이 많다고 사람이 훌륭한 게 아니고 명품을 가졌다고 품격이 있는 게 아니더라고요. 그쵸, 진짜 품격은 다른 사람을 대하는 마음에서 나오는 거죠. 네, 이제 알겠어요. 어머니 같은 분이 진짜 품격 있는 거예요. 그분이 이제는 진심으로 저희를 가족으로 받아들이는 게 느껴집니다. 여러분, 이 이야기를 통해 제가 전하고 싶은 메시지는 명확해요. 첫째, 사람을 겉모습으로 판단하지 말라는 것. 분식점 사장이라고 무시했지만 실제로는 많은 사람들에게 존경받는 사람이었잖아요. 둘째, 진짜 그분 돈이나 지위가 아니라 인품과 진정성에서 나온다는 것. 20년 동안 성실하게 살아온 것, 딸을 사랑하는 마음, 다른 사람을 배려하는 마음이 진짜 급이에요. 셋째, 모든 갈등은 소통으로 해결할 수 있다는 것. 서로를 오해했을 뿐이지 나쁜 사람은 없었어요. 민수 어머니도 나쁜 사람이 아니었어요. 그냥 아들이 걱정되어서 그리고 자신이 경험한 세상이 전부라고 생각해서 그랬던 거죠. 지금은 저희를 정말 가족처럼 대해주세요. 혹시 여러분도 비슷한 경험 있으시죠? 댓글로 여러분의 이야기도 들려주세요. 저도 이런 오해받은 적 있어요. 저도 사람을 잘못 판단한 적 있어요. 이런 상황에서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여러분의 솔직한 이야기가 다른 분들에게도 큰 도움이 될 거예요. 그리고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꼭 눌러주세요. 여러분의 관심이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앞으로도 더 많은 실화 이야기로 찾아뵐게요. 때로는 감동적이고 때로는 교훈이 되는 이야기들로요. 여러분 모두가 진정한 행복을 찾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다른 사람을 판단할 때는 한 번 더 생각해 보세요. 그 사람에게도 여러분이 모르는 소중한 이야기가 있을 테니까요. 내일도 더 흥미진진한 이야기로 찾아뵐게요.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여러분, 오늘도 행복한 하루 되세요.